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인공지능 기초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텍스트 분류 머신러닝 모델을 이제 만들어 보는 것까지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다시 이제 모델 다시 한번 만들어 보고 그다음에 실제 이제 스크래치를 이용해서 우리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깐 이제 살펴보시면은 자, 우리 이제 머신러닝 프로 퀴즈를 이제 통해서 우리가 이제 텍스트 볼륨 머신러닝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 로그인 하시고 제가 드렸던 그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은 로그인을 이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인 하시고 프로젝트로 이동을 하시면은 우리 이제 모델을 두 가지만 만들 수 있어요. 제가 드린 이제 아이디하고 비번으로는 두 가지의 이제 모델을 이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텍스트 모델 만들어 보고 이미지, 그다음에 이제 뭐 소리, 뭐 이제 계속 이제 모델을 이제 만들어 볼 건데 우리가 프로젝트에 이렇게 모델을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거는 두 가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이제 제한이 되어 있어요. 무료로 이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씩 만들어 보고 이제 지우고 뭐 다시 만들고 뭐 이렇게 해도 되니까 그렇게 이제 좀 제한 사항이 있다라는 거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프로젝트 추가를 해서 내가 이제 어떤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 건지 그런 이제 프로젝트 이름을 이제 써주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인식 방법, 텍스트를 인식할 건지 아니면 이미지를 인식할 건지 뭐 소리를 인식할 건지 그런 인식을 인식 방법에 대해서 선택을 해주고 그다음에 언어를 이제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은 우리 이제 텍스트를 인식할 수 있는 머신러닝 이제 모델을 이제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진행할 절차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먼저 이제 프로젝트라는 거를 이제 생성을 하고, 어떤 이제 종류의, 인식을 하는 그런 이제 모델을 만들 건지, 그 프로젝트를 먼저 생성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훈련 단계를 거치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식하고자 하는 뭐 여기서 텍스트 인식 모델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텍스트를 인식시킬 그런 이제 지도 학습을 이제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도 학습을 이제 훈련을 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도 학습은 우리 이제 말씀드렸듯이 정답을 정해놓고 그 정답에 해당하는 이제 학습 데이터들을 컴퓨터한테 넘겨주면은 컴퓨터가 그 정답에 해당하는 그 학습 데이터들을 학습을 하면 요런 내용은 이제, 뭐, A라고 하는, A라고 하는 정답으로, 인식하면 되겠구나. 뭐, 이제 또 다른 이제 학습 데이터를, 보고선, 이 내용들은 B라고 인식하면 되겠구나. 라고 이제 우리가 정답과 학습 데이터를 각각 이제, 정해주고 학습을 시키면은, 우리 이제 컴퓨터, 머신러닝 모델은, 우리가 이제 지정한 대로 학습을 하고 우리가 지정한 그 정답에 따라서 이제 인식을 하고 그 인식된 정답 결과를 이제 출력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하고 나면은 이 훈련이 잘 됐는지 우리가 이제 지정한 학습 데이터대로 지정한 이제 그 결과값으로 인식을 잘 하는지 역시 이제 평가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습과 이제 평가가 같이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평가 결과가 이제 만족스럽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제 이 만들어진 머신러닝 모델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으로 이제 만들면 되는 거고요. 근데 인식 결과가 별로 좋지 않다라고 하면은 불만족하면은 다시 학습 데이터들을 더 보충해서 더 공부를 이제 잘 할 수 있게 많은 양의 학습 데이터들을 다시 보충해서 모델을 이제 훈련시키고 다시 평가를 하는 이제 이런 단계로 우리가 이제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레이블 생성하기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훈련까지 하고 평가까지 해보고 이제 종료가 됐죠. 그다음에 이제 직접 이제 다시 우리 머신러닝 프로 퀴즈로 이동을 해서 실제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머신러닝 프로 퀴즈 사이트로 이렇게 들어오시면요. 자, 로그인을 이제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선문 01부터 해서 선문 26번, 26번까지 제가 아이디를 만들어 놨고요.
네, 비밀번호는 다 공통적으로 모두 다 동일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아이디 선택해서 로그인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로그인을 했는데 그 안에 뭔가 프로젝트가 들어있다라고 하면은 다른 분이 이제 사용하고 있는 거니까 다시 이제 로그아웃하고 다른 번호로 해서 로그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 포키즈에 이제 로그인이 되시고 나면은 우리 이제 요 프로젝트 이동이라는 버튼을 한번 누르시게 되면은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싱잉 캐시라는 프로젝트명으로 해서 인식은 이제 텍스트, 글자를 인식하는 머신러닝 모델이다. 그리고 우리는 singing과 not singing이라는 두 가지의 레이블을, 즉 정답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답을 만들어 놓고 이 singing이라는 항목에 정답에 해당하는 학습 데이터들을 이제 쭉 넣어줬고요. 그다음에 not singing이라는 정답에 해당하는 학습 데이터들을 쭉 넣어주고 학습을 진행을 했죠. 자, 그래서 일단은 한번 다시 들어가 봅시다. 그래서 이 singing cat이라는 이 프로젝트 안에 있는 이 목록, 우리 이제 프로젝트 이름을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훈련 학습 평가 만들기라는 그 절차, 우리 아까 이제 보셨던 그 절차대로 항목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훈련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훈련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자, 우리가 만들었던 레이블, singing과 not singing이라는 두 가지의 레이블을 만들어 놨고요. 그다음에 이 singing이라고 인식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텍스트로 된 문장들을 이제 넣어주는데 거기에 뭐 노래해, 노래해줘, 너는 노래를 참 잘해, 노래 시작, 노래 듣고 싶어 등등의 singing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학습 데이터들, 그런 이제 문장과 관련되어 있는 학습 데이터들을 많이 추가를 해주시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꼭 이 문장이 아니더라도 비슷한 문장으로 말을 하게 되면은 singing이라고 인식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은 한 5가지 정도만 이렇게 어제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넣은 것처럼 그대로 이제 둘 거고요. not singing은 역시 이제 노래가 싫어, 노래 싫어요. 뭐 노래가 싫어가 두 개가 들어가 있네요. 얘는 한 번 뺄게요. 네, 그다음에 노래가 싫어요. 노래가 싫어요. 얘도 두 개가 들어가 있네요. 네, 얘도 뺄게요. 노래하지 마. 노래하면 안 돼. 너는 노래를 못 해. 노래 듣고 싶지 않아. 시끄러워. 노래는 나중에 해. 나는 또 역시 노래를 부르지 마. 라는 nothing이라고 인식을 하기 위해서 학습에 이제 필요한 그 텍스트 문장들을 역시 넣어주시게 되면은 꼭 여기에 넣은 문장이 아니더라도 여기에 넣은 문장이라고 하면은 그저 정확도가 100%로 나오겠죠. 자, 근데 이제 꼭 이 문장이 아니더라도 다른 문장, 노래를 하지 말라는 그런 이제 텍스트의 문장을 이제 넣게 되면은 not singing이라고 인식을 할 수 있게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학습 데이터로 넣은 문장뿐만 아니라 이 문장을 바탕으로 해서 사용자가 새로운 입력값을 넣게 되면은 이 머신러닝은 노래 singing과 not singing이라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인식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래 시작해줘, 뭐 노래해줘, 너는 노래를 참 잘해줘라는 이런 문장이다라고 하면은 singing을 선택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노래를 부르지 마라는 이제 그런 문장 형태가 이제 작성이 된다면 not singing이라는 정답을 이제 인식을 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런 이제 이 모델을 가지고 학습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을 가져가서 우리가 이제 만든 그 프로그램에서 어떤 이제 문장 텍스트를 쓰게 되면은 그 텍스트를 이제 그 텍스트를 이제 입력을 받아서 그 텍스트가 singing과 not singing 둘 중에 하나로 이제 판단을 한다는 거죠 머신러닝이. 그래서 singing에 이제 가깝다. 그 쓴 문장이 singing에 가깝다 그러면 singing이라는 어, 이 레이블 값을 이제 출력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노래하지 마라는 이제 nothing에 이제 가깝다라고 하면 이 레이블의 정답값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 좀 학습시키고자 하는 그런 레이블과 뭐 이제 학습 데이터들이 많다라고 하면은 새로운 레이블 추가 버튼을 눌러서 더 추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챗봇이나 이런, 것을 비유를 들었죠. 그래서 챗봇에 이제 다양한 형태의 사용자가 입력한 그 문구를 통해서
어떤 것에 이제 해당이 되는지, 그거를 인식을 하고, 그 인식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뭔가 이제 프로그램 내부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답변을 해줄 수가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런 레이블이나 이런 학습 데이터들은 새롭게 이제 여러 개를 추가해서 계속 학습을 시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레이블을 훈련시킬 레이블과 학습 데이터들을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우리 프로젝트 돌아가기 버튼을 눌러서 이제 두 번째 단계 학습과 이제 평가를 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학습 앤 평가를 한번 눌러보시면요. 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학습을 시켰기 때문에 어, 만약에 시간이 지나면 이 모델 학습한 게 삭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아있다라고 하면 저처럼 이렇게 이제 모델 삭제라고 이렇게 버튼이 보여지고요. 모델의 시작한 시간이나 모델 지속 시간이라든지 이런 이제 만들어진 학습이 완료된 그런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으면은 저처럼 이렇게 보여질 건데요. 아마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은 이 모델이 유지가 안 된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때 그 상황은 아마 이제 자, 요 모델 삭제를 한번 해볼게요. 모델 삭제를 하면은 자, 요렇게 보여질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학습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서 그 모델이 이제 삭제가 됐으면은 이렇게 새로운 러닝 모델을 훈련시켜 보세요라는 요 버튼이 보이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냥 다시 훈련을 시키시면 되세요. 걱정하실 거 없고요. 우리가 이제 만들어 놓은 이 훈련 데이터, 레이블과 이 훈련 학습 데이터들은 그대로 유지를 하는데 이 그 학습시켜 놓은 모델은 유지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럴 때는 여기에 들어와 보시면 이렇게, 버튼이 이제 보이시면은 그냥, 훈련을 다시 한번 시키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제 여기 훈련 안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 훈련평가라는 항목에 들어오면은, 자, 무엇을 하고 있나요? 라는 요 위에 문장,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을 못 드렸었죠. 그래서 요 위에 있는 이제 문장이 이제 어떤 걸 뜻하냐. 그래서 이제 학습하고 이제 평가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가 훈련 단계에서 만들어 놓은 레이블과 그 레이블에 해당하는 학습 데이터가 몇 개씩 있는지 그거를 이제 나타내 주는 부분이 여기 무엇을 하고 있나요? 라는 항목이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제 five example for singing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singing 안에 지금 학습 데이터가 5개가 들어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밑에는 not singing이라는 레이블에는 8개의 학습 데이터가 들어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훈련 데이터에 우리가 적어놓은 그 레이블과 그 레이블에 학습 데이터가 몇 개씩 들어가 있는지 그 내용을 보여지는 항목이 요 항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있는 항목은 다음은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컴퓨터를 학습시킬 준비가 되었냐. 그래서 머신러닝 모델 만들기 시작 버튼을 눌러서 우리가 이제 훈련 단계에서 모아놓은 레이블과 학습 데이터를 이제 훈련을 시켜라. 또는 이제 다시 훈련 데이터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요 훈련이라는 요 글자를 클릭하면 다시 우리가 레이블과 학습 데이터를 입력했던 그 페이지로 이동을 해서 다시 이제 학습 데이터를 이제 넣을 수 있는 링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또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이제 훈련을 시키기 위한 그 레이블과 레이블의 학습 데이터들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고 다시 학습 데이터를 더 추가할 수 있게 링크가 걸려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나는 더 이상 없다라고 하면은 바로 새로운 머신러닝 모델을 훈련시켜 보세요라는 버튼을 눌러서 훈련을 다시 한번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또 지난 시간에 보셨던 것처럼 이제 훈련이 시작이 되면은 이렇게 이제 시작한 시간이 언제인지 간단한 이제 정보가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모델의 상태, 지금 트레이닝, 이제 훈련 중인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정해 놓은 레이블과 그 해당 레이블에 넣어둔 이제 학습 데이터들을 이제 컴퓨터가 학습 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내부적으로 우리가 입력한 그 데이터를 가지고선 그 안에 있는 학습 데이터들을 서로 이제 매칭시키는 그런 이제 뭐 싱잉에 해당하는 이제 텍스트들이 이제 5가지에 해당하는 문장이 되는구나라고 해서 이제 그 내용이 이제 내부적으로 학습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학습이 끝나고 나면은 요 모델의 상태가 이제 사용 가능이라는 형태로 이제 바뀌고요. 그다음에 모델의 지속 시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제 이 만들어 놓은 모델이 계속 이제 아까 말씀드린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요 날짜와 시간까지만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우리 25일까지 하루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 정도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모델이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하루가 지나서 접속을 하시게 되면은 모델이 이제 자연스럽게 그냥 자동으로 삭제가 된다. 그래서 이제 다시 훈련은 내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시 훈련만 시켜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모델을 만들어 놓고 또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은 모델 삭제 버튼을 눌러서 삭제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시 훈련을 시킬 수도 있는 요 훈련 시켜보세요라는 버튼이 있고요. 그다음에 훈련이 다 되고 나면은 이렇게 위에 무엇을 하고 있나요랑 트레이닝 컴퓨터 정보 사이에 이렇게 테스트를 할 수 있는 항목이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내 아까 이제 항목 안에서 훈련 단계에서 우리가 이제 만들어 놓은 싱잉과 나싱이 해당하는 그런 이제 내용들을 이제 넣어놨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다시 넣거나 학습시킨 데이터를 그대로 놓으면은 당연히 이제 100%라고 인식을 하겠죠. 근데 이제 그 학습 데이터가 아닌 다른 형태의 문장을 넣게 되면은 그 문장을 싱잉과 나싱잉 중에 어떤 거를 이제 선택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는 거야. 그래서 이 모델이 잘 내가 의도한 대로 잘 인식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테스트를 해보고 잘 된다 그러면은 이제 이 모델을 가져다가 프로그램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잘 못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훈련 단계로 다시 가서 학습 데이터를 보충을 해서 학습을 이제 시키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과정을 이제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잘 인식하는 머신러닝 모델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간단하게 노래해라는 단어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거는 우리가 이제 학습 데이터로 넣었던 단어이기 때문에 노래해 하고선 테스트 버튼을 누르시면요. 그죠? 밑에 싱잉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노래하라는 요 테스트 단어는 우리가 학습시킨 것 중에 이제 싱잉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이제 with 100% 정확도가 100%. 그래서 학습시킨 데이터가 이제 똑같은 학습 데이터랑 똑같은 내용을 이제 입력을 했기 때문에 100%의 인식률이 보여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거기 학습 데이터에 없던 그런 내용을 이제 한번 넣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목소리가 좋은 거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학습시키자는 그런 데이터를 한번 넣어보는 거죠. 그리고 테스트를 하면은, 네. 그러니까, 얘는 이제 우리가, 나싱잉으로 분류했네요. 너는 목소리가 좋은 것 같아. 라는 거는 이제 싱잉에 해당하는 이제 우리는 그 싱잉을 이제 인식하기를 이제 원하는 건데, 실제 이제 이 머신러닝은 나싱잉으로 했고, 나싱잉이지만 정확도는 16%다. 그러니까 정확도가 16%, 한 40에서 50% 이상은 넘어가야 정확하게 인식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16%면 좀 너무 낮은 수치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이제 조금 이제 신뢰할 수 없는 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딱 봐도 이거는 이제 싱잉 같은데 잘 인식을 못했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다시 이제 훈련으로 가서 학습 데이터들을 이제 또 더 많이 이제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제 목소리가 좋은 것도 싱잉에 해당한다라는 그런 이제 문장들을 이제 더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아니면 이제 너는 목소리가 나쁜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넣어주게 되면은 요번에는 이제 나싱잉으로 이제 하면서 정확도는 이제 살짝 또 올라갔네요. 그러니까 이제 요런 이제 학습 데이터들이 이제 더 많으면 많을수록 이 머신러닝 모델의 이제 정확도는 더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학습시킨 그 데이터가 아니더라도 그 싱잉에 해당되는 학습시킨 그런 데이터와 문장이 비슷하다라고 하면은 싱잉과 나싱잉으로 인식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만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학습시킨 데이터 이외에 다른 이제 데이터가 입력이 됐을 때 그 데이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인식할 수 있는 게 이제 이 머신러닝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잘 됐다라고 이제 우리가 상황을 이제 잘 됐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요걸 가지고서 이제 실제 스크래치로 넘어가서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긴 문장이나 이런 이런 것들은 이제 잘 인식을 못하지만 우리는 이제 일단은 잘 됐다라고 하고 정확도를 높이려면 이제 학습 데이터만 더 추가해주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잘 됐다라고 가정을 하고 자 이제 다시 프로젝트로 돌아가기 메뉴를 클릭해서 우리 이제 마지막 만들기 단계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텍스트를 인식하는 노래 singing과 not singing이라는 결과값으로 인식할 수 있는 모델을 이제 만들었고 그 모델을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요 만들기 단계에 요 만들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세요. 요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요. 자, 이렇게,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초반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을 스크래치나 파이썬이나 앱 인벤터로 가져가서 이 모델을 기반으로 한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이제 앱 인벤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어플 형태의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앱인베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파이썬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머신러닝 모델을 가지고 실제 이제 뭔가 이제 조금 더 대중이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이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파이썬을 통해서 또 이 머신러닝 모델 이 머신러닝 포 키즈에서 제공해주는 이 모델을 가져다가 파이썬으로 또 역시 프로그래밍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파이썬을 사용하시려면 이제 파이썬을 사용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또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이 머신러닝 포 키즈의 모델을 가져다가 프로그래밍을 이제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스크래치로 이제 가져가서 우리는 이제 스크래치를 이제 우리가 이제 활용을 했기 때문에 이 스크래치로 가져가서 이제 실제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스크래치 3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세요. 얘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스크래치 3에서 머신러닝을 이제 사용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스크래치에서 어떻게 이제 사용을 하는지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스크래치를 가지고 가면은 지금 보는 것처럼 우리 여기 스크립트 창의 맨 밑에 코드 블록들 기본으로 있는 스크래치에서 제공하는 그 코드 블록들 제일 하단에 이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머신러닝 프로 퀴즈에서 만들어 놓은 모델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블록들을 또 쓸 수 있게끔 스크립트 이제 창에 요 모델 항목이 이렇게 블록 항목이 이제 생성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내용 이 블록들 머신러닝 포 퀴즈에서 만들어진 이 모델에서 생성된 이 블록들을 어떻게 이제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런 설명들도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을 한번 확인하고 요 스크래치 3 열기라는 우리 좌측 상단에 있는 요 버튼을 이제 눌러주시면 됩니다. 눌러주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바로 스크래치가 실행이 되면서, 우리가 이제, 요 스크립트 창에 보시면은, 아까 이제 보신 것처럼, 우리 이제, 머신러닝 모델의 프로젝트 이름이 Singing Cat이었죠. 그래서 그 프로젝트 이름으로 해서 이 머신러닝 모델의, 그 명령들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코드, 블록들이 이렇게, 추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Singing Cat을 클릭해 보시면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개, 일곱 가지의 코드 블록들이 생성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요걸 가지고선 스크래치에 이제 다른 이제 블록들과 같이 활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먼저 일단 이 블록에 어떤 용도로 이제 쓸 수 있는지를 간단하게 보시면은 첫 번째 거는 텍스트 인식하기. 옆에 이제 입력창이 있고 텍스트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 텍스트를 인식하는, 즉 레이블을 인식한다. 그래서 왼쪽 창에 텍스트가 속한 어떤 레이블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 텍스트 창이 있죠. 요 창에 있는 텍스트를 인식하는 정도, 즉 정확도가 얼마인지를 또 가져와서 쓸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singing과 not singing이라는 레이블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그 레이블명으로 된 요 블록들이 이렇게 또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레이블을 여러 개를 만들었으면 그 레이블에 해당하는 그 코드 블록이 여기에 다 자동으로 이제 생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린 두 개만 만들었기 때문에 singing과 not singing이라는 그 레이블이 이렇게 표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는 맨 앞에 있는 요 텍스트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는 창이 있죠? 자, 요 창에 들어가 있는 텍스트를 선택한 레이블에 학습 데이터를 추가.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이 그러니까 학습 데이터가 좀 부족해서 훈련이 잘 안 이루어져서 인식을 잘 못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훈련 데이터를 더 추가를 해서 학습을 이제 시켜야 되겠죠? 다시 이제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머신러닝 프로 퀴즈로 넘어가서 다시 이제 학습을 시키고 다시 돌아와서 해야 되는,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블럭에서는 이렇게 훈련 데이터로 추가를 하고 그 밑에 있는 요 블럭으로 해서 모델을 다시 훈련을 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머신러닝 프로 퀴즈로 넘어가서 훈련을 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스크래치 내에서 훈련 학습 데이터를 추가를 하고 그다음에 머신러닝 모델을 우리가 다시 훈련시켜서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요 세 개, 밑에 있는 요 세 개의 블록의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시키면은 좀 시간이 걸리니까 그 훈련이 다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거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아, 블록이 바로 요 맨 마지막에 있는 요 블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머신러닝 그 텍스트를 인식하는 싱잉 캐시라는 그 모델을 이제 불러와서 스크래치 3에 불러와서 이 블록을 가지고 이제 실제 이제 프로그래밍을 할 건데,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거냐면요. 자, 이제 우리가 이 실행창에서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 스프라이트 있죠. 고양이 스프라이트의 스프라이트가 자, 노래를 할까요? 라는 이제 질문을 이제 띄우는 거예요. 질문을 띄우면 우리는 이제 여기 입력창이 하나 이제 입력창이 나오게 만들어서 그 입력창에 뭐 노래해 아니면은 너는 목소리가 좋아 뭐 이런 식으로 문장을 입력을 하면은 이 고양이가 그게 이제 노래를 하라는 건지, 그러니까 sing인지, 아니면 노래를 하지 말라는 건 not sing인지를 판단을 해서 우리가 singing에 해당하면 노래를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고양이가 말을 해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노래하지 마라고 인식을 하게 되면 노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사용자가 이 프로그램에서 어떤 이제 노래해, 노래하지 마라는 그런 문장을 입력하게 되면 고양이가 그 문장을 알아듣고 노래를 할지 아니면 노래를 안 할지 그 내용, 답변을 하는 우리 프로그램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계속 노래를 할까요? 고양이가 물어보고 사용자가 노래해, 노래하지 마라고 이제 입력을 하면 그거에 따라서 그 텍스트 문장을 인식해서 노래하겠습니다, 노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답변해주고 다시 또 노래를 할까요? 라고 이제 계속 이제 프로그램을 종료시키기 전까지 계속 고양이가 그런 이제 질문을 하고 사용자는 거기에 대한 대답을 이제 답변을 이제 다루면 고양이는 그 사용자가 입력한 텍스트를 인식해서 노래를 하겠습니다,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프로그램의 시작은 역시 요 깃발, 실행 버튼을 눌렀을 때 고양이가 노래를 할까요? 라는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벤트로 넘어가서 우리 요 깃발을 클릭했을 때 실행 버튼이죠? 자, 요 실행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제 프로그램이 이제 동작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노래를 할까요? 질문을 고양이가 던지면 우리가 이제 대답을 하고 그다음에 그 대답을 노래를 하라는 대답인지, 그러니까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 노래를 하라는 건지, 노래를 하지 말라는 건지, 그거를 이제 인식을 해서, 만약에 노래를 하라라는 문장이면 노래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얘기해주고, 노래를 하지 마라는 이제 문장이라면 노래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거를 계속 이제 반복해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모르는 거다. 뭐, 그다음에 singing과 not singing 어느 곳에도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정확도가 얼마냐에 따라서 우리가 정확도가
40%를 넘어가게 되면, 40을 넘어가게 되면은, 걔는 이제, 해당이 된다라고 인식을 하는 거고, 정확도가, 40 밑으로 이제 내려오게 되면은, 걔는 이제, 싱잉도 아니고, 낫싱잉도 아니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으니까, 말씀한 거를, 뭐, 적은 이제 그런 문장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라고 이제 표시를 해주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계속 반복적으로 진행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어로 가서 자, 무한 반복하기라는 블록을 여기다가 이제 클릭했을 때 밑에다가 끼워 맞춰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클릭을 했을 때 무한 반복을 할 겁니다. 어떤 걸 무한 반복할 거냐면 자, 이제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면은 우리 이제 고양이가 질문을 던져야 되겠죠. 그래서 감지 블럭을 선택해 주시면은 자 거기에 너 이름이 뭐니? 라고 묻고 기다리기라는 요 블럭을 가져다가 무한반복하기 블럭 안에다가 이렇게 끼워 넣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질문을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노래를 할까요? 라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노래를 할까요? 자, 노래를 할까요? 라는 질문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요. 다음에 노래를 할까요? 라고 이제 고양이가 이제 요 말풍선에 이렇게 나오겠죠. 노래를 할까요? 라고, 문장이 이제 나오면은.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예, 대답을 이제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대답을 이제 해야 되는데, 즉 이제 답변, 어떤 이제 문장을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입력된 값을 변수, 저장 공간에 저장을 해놓고, 저장 공간에 우리가 이제 답변한 그 값의 어떤 정확도가 모델에 머신러닝 포 퀴즈에서 만들어 놓은 그 텍스트 이제 우리 인식 모델에 넘겨주고 그 넘겨준 그 대답이 정확도를 가져와서 그죠? 그게 이제 인식 판단을 하겠죠. 그래서 그 판단된 정확도를 가져와서 그 정확도 값을 잠깐 우리 요 스크래치 저장 공간 안에다가 잠시 보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변수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변수를 이제 하나 만들면 되는데, 기존에 지금 기본적으로 나의 변수라고 되어 있는 이 변수를 그냥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새롭게 변수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떤 값을 머신러닝 모델한테 이제 우리가 쓴 대답을 보내고 그 대답에 대한 정확도를 가져와서 우리가 이제 잠깐 메모리 공간에서 저장을 시킬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얘를 이제 그대로 쓸 거다. 그러면은, 우리 여기 나의 변수라고 되어 있는 애를, 자, 이름을 한번 바꿀게요. 우리가 이제 좀 알아보기 쉬운 이제 저장 공간의 이름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의 변수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누르시면은 변수 이름 바꾸기라고 되어 있죠. 자, 얘를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은, 자, 변수의 이름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인식 정확도라고 한번 써줄게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도, 모델에서 판단한 그 정확도 값을 예, 저, 저장할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는지 그 변수에 어떤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지 그걸 이제 빠르게 인식하기 위해서 관련 있는 저장되는 데이터와 관련 있는 이름을 지정해 주시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식 정확도라고 이름을 지정해 주고 확인 버튼을 누를 거고요. 자, 그러면 인식 정확도라고 이제 변수명이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인식 정확도라는 이제 만든 이 변수에 어떤 데이터를 이제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저장을 할 수 있는 블록이 바로 밑에 있는 인식 정확도를 0으로 정하기라는 요 블록 있죠. 자, 요거를 가져와서 자, 우리 노래를 할까요? 라고 묻고 기다리기 밑에다가 이제 바로 이제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인식 정확도를 이제 뭐로 정하기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변수의 인식 정확도라는 변수에 저장시킬 값을 여기 하얀 동그라미 안에 이제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정하는 그 값이 아니라 우리 이제 머신러닝 모델에서 정확도를 가져와서 이 인식 정확도라는 변수에다 저장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싱잉캣이라는 머신러닝 모델 블록을 클릭을 해보시면은 우리 아까 여러 가지 블록 중에 두 번째 텍스트를 인식하기 하고 가로 열고 정확도 있죠. 자, 얘를 이제 가져오시면은 우리가 머신러닝 모델에서 처리된 인식 정확도 값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록을 여기 동그란 이제 같은 모양이 있는, 그죠? 요 부분에다 이렇게 뜩 넣어주는 거야. 자, 그러면은 머신러닝 모델에서 요 텍스트라고 지금 적혀져 있는 요 창 있죠? 요 창에 텍스트라는 요 내용을, 이 글자를 머신러닝 모델한테 보내고, 그 머신러닝 모델에서 이 글자, 여기에 써져 있는 이 글자를 인식을 해서 그 정확도가 얼마가 나왔는지를 다시 보내줘서 우리는 요 스크래치에서 인식 정확도라는 그 변수에다가 저장을 시킨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 정해져 있는 이런 이제 값을 보낼 게 아니라 사용자가 직접 요 결과 화면에서 입력한 텍스트 문장을 보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가 여기에는 대답을 즉 사용자가 글자를 입력할 수 있는 자, 감지 블럭에 대답이라는 요 블럭을 여기에다가 띡 갖다가 넣으시면은 여기에 이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은 여기에 이제 대답 할 수 있는 즉 사용자가 어떤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그 입력창이 이제 여기에 생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자, 그리고선 우리 변수 블록으로 가서 인식 정확도 우리 만들어 놓은 이 인식 정확도 있죠? 그 앞에 체크 박스를 이렇게 체크를 해 두시는 거예요. 자, 체크를 해 주시게 되면 이 결과 화면에 인식 정확도라는 변수 안에 어떤 값이 저장이 되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얘도 체크를 해 놓고서 실제 이제 우리가 이제 작성한 요 입력창에 작성한 그 문장이 머신러닝 모델이 어느 정도 정확하게 정확도가 나오는지 그 가져온 값을 인식 정확도에 저장을 하면은 그 값을 이제 여기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체크를 해서 결과 화면에서 그 정확도 값이 얼마인지 한번 확인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대답을 한 그 사용자가 입력한 그 문장이 머신러닝 모델에서 어느 정도의 인식도로 이제 정확도를 이제 얼마나 이제 어 정확하게 인식하는지 그 값을 이제 수치값으로 이제 가져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요 학습 평가에서 우리 테스트 했을 때 그죠? 여기다 만약에 노래해라고 테스트를 하면은 요 테스트 했을 때 여기 정확도 요 값 있죠. 이 값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우리는 여기서 직접 입력했지만 이제 스크래치에서 그 사용자가 입력창에 입력한 그 값이 이제 요 모델에 이제 입력으로 이제 들어오는 거고 그다음에 이 모델에서 인식을 이제 하는 이 정확도 값, 이 정확도 값을 스크래치한테 이제 넘겨준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값을 요 인식 정확도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하고 이제 이 정확도를 가지고선 판단을 해서 뭔가 이제 프로그램 처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요 정확도를 이제 값을 가져오게 되면은 우리 이제 다시 제어로 가시면은 제어 블록으로 가시면은 여기에 만약 뭐뭐이라면 뭐뭐가 아니면이라는 요 두 가지 블록을 가지고 있는 요 블록 있죠. 자, 얘를 요 인식 정확도 그 무한 반복 아니면서 인식 정확도 밑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돼요. 네. 자, 그리고서 이제 만약 뭐뭐가 아니라면,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조건을 넣어주셔야 되는데, 그 조건은 이제 비교 연산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크립트에서 보시면은 연산 부분 있죠, 연산. 네, 요 연산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면은, 자, 여기에 이제 우리 비교 연산할 수 있는 그 연산자들이 이렇게 쭉, 연산자가 들어가 있는 이 블럭들이 이제 쭉 나와 있고요. 자, 여기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 모양이 이제, 똑같은 모양을 이제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인식 정확도 값이 40보다 크면은, 우리는 이제 그 값을 가지고 이제 처리를 할 거기 때문에, 자, 여기 크다로 표시되어 있는 요 블록을 가져다가 요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뭐보다 크다라는 거를 뭐보다 크냐라는 거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자, 어떤 걸 할 거냐면 우리 정확도 우리 대답한 그 문장이 머신러닝 모델에서 정확도가 얼마가 나왔는지 그거를 이제 가져오는 역할하는 게 이 블록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복사해서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우리 싱잉캣 다시 가서 정확도 값을 가져오는 어떤 문장을 넘겨주고
그 정확도 값을 가져오는 이 블록을 가져다가 여기 앞에, 그죠? 앞에 여기, 왼쪽, 우리 크다 연산자의 왼쪽 부분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 거야.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 텍스트를 보내는 게 아니라, 이 텍스트라는 요 단어 자체를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 다시 감지에 가서 결과창에 사용자가 입력한 그 대답, 그 대답을 모델로 보내서 그 모델에서 나온 그 정확도 값이 여기 50이 아니라 40이라고 해볼게요. 40보다 크냐. 자, 그러면은 40보다 크다라는 정확도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뭔가 이제 판단을 싱잉과 나싱잉 중에 판단을 잘 했다라고 우리는 이제 처리를 하자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정확도가 40보다 이제 40 이하로 나왔다. 지금 여기 이제 크다니까 41부터가 이제 해당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40 이하가 이제 정확도 수치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얘는 제대로 판단을 못한 거다. 싱잉과 나싱잉 중에 사용자가 입력한 그 문장을 싱잉과 나싱잉 중에 제대로 인식을 하지 못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수치보다 작게 나왔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조건이 참, 그죠? 참이거나 거짓. 그러니까 이 인식도가 41 이상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참이 되는 거죠. 맞다가 되는 거고, 이 조건식은. 근데 만약에 여기에 40이나 39, 뭐 20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이 조건식은 거짓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 조건식이 아니면, 맞다라고 하면 그 밑에 뭔가 처리할 문장을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얘가 아니다라고 하면 요 아니면이라는 블록 안에다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아니면 우리 형태 블록으로 가셔서 몇 초 동안 말하기, 그러니까 요 고양이 스프라이트에서 이제 말풍선으로 이렇게 나오게끔 처리하는 요 코드 블록을 요 가져다가 요 아니면 자리에다가 이렇게 가져다 놓을게요. 자, 그래서 안녕이 아니라 그러니까 판단을 못하는 상황이죠. 이 블록 안에서는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말씀하신 것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문장을 출력을 해주는 거죠. 그걸 2초 동안. 그래서, 사용자가 쓴 대답이 머신러닝 모델에서 넣었을 때 정확도가 40 이하로 나왔다라고 하면은, 정확하게 싱잉과 나싱잉으로 판단을 못했기 때문에, 아니면에다가, 이 고양이 스프라이트가 말씀하신 것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라는 이제 문장을 띄워준다라는 거죠. 자, 근데, 만약에 정확도가 40 이상으로 이제 나왔다. 그러니까 뭐 41부터 해서 100까지 그 사이에 이제 숫자가 나왔다. 그러면은 얘는 이제 정확하게 싱잉과 나싱잉으로 입력한 그 대답을 판단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여기에 이제 그 처리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다시 제어 블록으로 오셔가지고 여기에 보시면 만약 뭐뭐이라면이라는 요 블록 있죠. 만약 뭐뭐이라면 아까 이제 아니면 두 개로 되어 있는 애였는데 요번에는 만약 뭐뭐라면이라는 요 문장 블록 하나만 있는 거 요거를 여기 여기 만약 그 밑에다가 이렇게 또 갖다 두는 거야. 자, 그리고선 여기에다가는 이제 싱잉인지 나싱잉인지 그거를 이제 확인을 해서 싱잉으로 판단을 했다라고 하면은 노래하겠습니다라는 말풍선을 고양이한테 띄워주는 거고 나싱잉으로 판단을 했다라고 하면은 노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풍선을 이제 띄워준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또 비교를 조건을 이제 달아줘야 되겠죠. 자, 그 조건이 또 역시 연산 블럭으로 가서 자, 요번에는 같다라는 요 이꼴이 들어가 있는 요 블럭 얘를 이제 가져다가 요 위치에다가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요번에는 뭐냐면은 역시 위에 대답 텍스트 인식하기 정확도 얘를 이제 그대로 이제 또 갖다 넣으시면 되니까 자, 싱캣 블럭 가서 정확도 자, 요 블럭 가져다가 요 앞에 이 꼴 좌측 부분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도 이제 다시 감지 가서 대답 텍스트라는 글자를 직접 넣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입력한 그 내용을 넣어야 되니까
대답이라는 블록을 여기다 이제 갖다 넣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정확도가, 여기에 이제 우측의 값이 이제 수치가 아니라, 우리 이제 다시 싱잉캡, 머신러닝 모델 블록으로 가서, 레이블이, 그러면 그 정확도가 싱잉이냐, 싱잉과 같냐라고 해서, 싱잉과 같다. 여기에 이제 이 정확도가 싱잉과 이제 같다라고 하면은, 이제 노래를 한다, 노래를 하라라고 이제 그 문장을 이제 쓴 거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 밑에다가는 형태에 와서 안녕을 2초 동안 말하기라는 블록 있죠. 역시 이제 얘를 가져다가 요 만약 그 안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여기는 노래를 하겠습니다. 라고 문장을 써주시고 2초 동안 말하기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singing으로 인식을 했다라고 하면은 고양이는 노래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답변을 해주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singing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역시 또 조건이 한 번 더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만약이라고 되어 있는 요 블록 자체를 통으로 복사를 한 번 더 하셔도 되고요. 우리는 그냥 처음 이제 또 해보니까 익숙해질 겸 다시 블록을 하나씩 한번 또 갖다 놔볼게요. 자, 그러면 다시 제어로 가서 만약 뭐뭐라면이라는 이 블록을 요번에는 요 만약 아니면 요 사이에 만약이라고 들어가 있는데 그 밑에다가 또 요 밑에다가 이렇게 아니면하고 요 안쪽에 있는 만약하고 그 사이에다가 또 이 블록을 만약 뭐뭐라면이라는 이 블록을 또 가져다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비교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연산에 가서 요번에 이제 같냐라는 또 요 연산 블록 가져다 놓고 그다음에 또 singing 가서 정확도 우리 equal 좌측에 또 갖다 놓으시면 되고 그다음에 요 정확도에 어떤 이제 입력값이냐 이건 이제 텍스트라는 정해져 고정된 이 값이 아니라 우리 감지에서 대답 실제 입력한 값을 보내줄 거고 그 정확도가 나온 레이블이 요번에는 nothing과 같냐 그래서 같다라고 하면은 이제 요 밑에 처리할 거를 이제 넣어주는 거고요. 같지 않다라고 하면은 그냥 이 프로그램은 요 바깥에 아니면으로 빠져나오고 다시 무한 반복이니까 요 위에서부터 처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가 같다라고 할 때는 형태에 가서 2초 동안 말하기 블록을 가져다 놓고 자 요번에는 노래를 하지 않겠습니다. 않겠습니다. 라고 문장을 이제 답변을 요 고양이 스프라이트를 해주게 문장을 써주시면 되고요. 요거를 2초 동안 말하기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요렇게 해주시면은 우리가 이제 텍스트 인식 머신러닝 모델을 가지고선 우리가 실제 이제 작성한 우리가 결과 요이 결과 화면에서 작성한 그 문장을 노래하는 거, 노래하지 않는 거로 이제 판단을 해서 노래를 하는 문장, 노래를 하라라고 시키는 그런 문장을 입력했다라고 하면은, 노래를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답변을 해주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노래를 하라고 하면은, 만약에 소리나 뭐 이런 것들을 플레이를 시켜주면 되겠죠. 그리고 노래를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노래를 하지 마라는 그런 문장이다라고 하면은, 노래를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이제 형태의 이제 문장을 이제 출력해주거나, 이거를 이제 조금 더 이제 더 확장을 시켜나갈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이제 되면은, 우리는 이제, 우리가 이제 원하는 프로그램은 다 완성이 된 거고요. 코드가 이제 다 완성이 된 거고. 자, 실행 버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실행 버튼 한번 누르면요. 자, 노래할까요? 라고 이제 요 질문이, 묻고 기다리기가 이제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대답을 해야 되니까, 자, 요 입력창이, 화면 요 밑에 입력창이 이렇게 뜨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노래해봐. 라고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노래해봐. 우선 요 버튼을 이제 누르게 되면 이 문장이 머신러닝 모델로 이제 넘어가서 얘를 어느 정도의 정확도로 인식을 했는지 그 정확도 값을 요 인식 정확도 변수에 저장을 시키면은 여기에 그 정확도 수치가 표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다시 이 내용이 똑같이 머신러닝 모델로 넘어가서 그 정확도가 40보다 큰지 확인을 해서
40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요 밑에로 넘어와서 그게 singing으로 인식이 됐는지, not singing으로 인식이 됐는지에 따라서 출력해줄 문장을 다르게 쓴 거고요. 정확도가 40보다 40 이하다라고 하면은 왜 아니다, 아니면이라는 요 블록으로 넘어가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라는 문장을 출력하고 다시 노래를 할까요? 라고 무한반복. 이 부분이 이제 무한반복 처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번 체크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네. 정확도 96 나왔고요. 잠깐만요. 노래를 하겠습니다라는 문장이 잘 안 보였어요. 다시 한번 써볼게요. 노래를 잘 해봐. 라고 요번에 입력해 볼게요. 자, 그리고 버튼 누르면, 어, 네. 정확도나 이 값들은 잘 들어오는데, 여기에 제가 하나 이제 잘못 눌렀네요. 잘못 넣었어요. 자, 우리 여기 노래를 할까요? 라고 하고선, 보니까 노래하겠습니다. 정확도 값은 높게 이제 잘 나오는데, 노래를 하겠습니다. 노래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문장이 잘 안 나오죠. 자, 여기 이제, 정지 버튼 한번 누르고요. 여기에 이제 제가 잘못 넣었네요. 정확도가 아니라, 그죠? 우리가 singing과 not singing으로 이제 판단한 그 레이블을 이제 그 값을 가져와야 되는데 제가 여기다 정확도 값을 넣었네요. 죄송해요. 자, 여기 이제 다시 머신러닝 모델에 여기 와 보시면은 정확도가 아니라 그죠? 레이블 요거를 가져와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부분을 이렇게 클릭해서 이렇게 삭제하고 자, 우리 요 레이블을 이렇게 갖다 놓을게요. 레이블 갖다 놓고 여기에 이제 대답 감지에 대답 이렇게 갖다가 다시 넣으면 되고요. 자, 여기도 nothing이 좌측에 있는 얘도 인식하기 정확도가 아니라 이렇게 다시 블록 지우고 우리 요 레이블 인식하기 레이블 값을 가져와야 그게 이제 singing인지 nothing인지 판단을 하겠죠. 그래서 감지에 다시 대답을 여기 사이에다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수정을 하고 다시 이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해보고 자, 노래를 한번, 뭐라고 할까? 노래를 해봐. 일단은 노래를 해봐.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버튼 한번 누르면, 자, 그죠. 노래를 하겠습니다. 싱잉으로 인식을 했기 때문에, 노래를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출력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정확도는 86으로 이제 나오네요. 86%. 자, 이번에는 이제 not singing에 해당하는 문장을 한번 넣어볼게요. 너는 목소리가 별로야. 라고 한번 넣어볼게요. 그리고 한번 넣어보면은, 자, 얘가, 그죠. 예. 우리가 이제 학습 데이터가 이제 조금 이제 인식 판단하기까지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인식 정확도가 31이 나왔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그죠. 40을 넘어가요. 즉, 41부터가 정확하게 판단했다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싱인지 나싱인지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로 이 조건이 거짓이 나오면은 그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라는 이 문장을 출력을 해주고 끝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식하게 하는 이제 우리 학습 데이터랑 비슷하게 노래 제발 하지 마. 예, 하지 마. 노래 제발 하지 마. 요건 아까 학습 데이터에 없었죠. 노래 하지 마는 있었는데 거기 사이에 이제 제발이라는 요 단어를 넣고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은, 그죠. 96%의 정확도로, 노래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이제 요 문장을 이제 출력을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이 모델을, 텍스트 인식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을 스크래치로 가져와서 우리가, 대답, 그 텍스트 입력창에 입력한 그 문장을 머신러닝 모델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모델에 보내고 그 모델에서 인식할 그 결과 값들 정확도와 그다음에 레이블 값을 가져와서 우리가 인식한 그거에 따라서 뭔가 이제 노래를 하겠습니다. 노래하지 않겠습니다.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라는 이제 형태로 이제 처리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고, 이제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장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죠? 우리가 이제 노래해봐, 노래하지 마, 라고 이제 해놨기 때문에, 뭔가 이제 나중에 요거를 확장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이제 이 입력하는 요거를 이제 문장으로 이제 우리가 키보드로 입력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음성으로, 그죠? 예, 음성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인공지능 스피커를 이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노래해줘라고 했을 때, 예, 그 문장을, 그 음성을 인식을 하면은 여기에 이제 노래해줘라고 했는지를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정확도가 얼마가 이상이면은, 인식을 제대로 했다라고 판단하고, 그게 singing인지 not singing인지, 예, 판단을 해서 singing이라고, 예, 판단이 되면은 노래를 플레이를 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노래 꺼줘, 노래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 플레이 도중에 우리가 다시 이제 그 문장을 이제 음성으로 말하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텍스트로 이제 입력을 하게 되면은 예, 인식을 해서 플레이를 중지를 시킨다거나 그런 이제 처리를 이런 거에서 이제 확장을 해나가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소리 인식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이제 그런 음성이나 이런 것들 아니면은 어떤 특정 소리를 가지고선 뭔가 이제 처리를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이제 텍스트 인식 같은 경우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챗봇 그죠? 그 챗봇 인공지능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이제 이런 형태로 그런 우리가 이제 쓰고 있는 인공지능 서비스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텍스트 분류를 텍스트 인식할 수 있는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어 봤고요. 그 모델을 가지고선 스크래치에서 인식한 결과값에 따라서 정확하게 singing과 not singing으로 인식한 그 결과에 따라서 노래를 하겠습니다. 노래하지 않겠습니다.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라는 형태로 간단하게 출력해주는 그런 형태를 한번 프로그램을 제작을 해봤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미지 인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미지 인식 모델을 머신러닝 프로키즈에서 이미지를 인식할 수 있는 것을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역시 스크래치로 가져와서 그 이미지를 이제 입력값이 이제 이미지죠. 오늘은 이제 문장을 이제 넣어줬잖아요. 대답이라는 요 블록을 사용해서 문장을 넣어줬는데 이제는 이제 이미지 인식 모델은 이제 이미지를 인식하는 모델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이제 스크래치에서 어떤 이미지를 이제 입력을 해주면은 그 이미지에 따라서 또 뭔가 지금 텍스트 한 것처럼 다른 이제 처리들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거는 이제 우리 스마트폰에 뭐 이제 요즘은 네이버나 이런 데 보면 우리 꽃 이렇게 카메라로 촬영하면은 그 꽃이 어떤 꽃인지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이제 서비스들이 있잖아요. 그런 형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미지를 이제 인식시켜 놓고 우리가 뭐 간단하게 여기서는 이제 실제 우리가 이미지를 이제 간단하게 그려서 이제 처리를 할 거지만 나중에 그게 이제 확장이 되면은 카메라를 통해서 이미지를 받아오고 그 받아온 이미지를 머신러닝 모델, 학습시킨 모델에 넣어주면은 그 모델에서 그 이미지를 인식하고 그 인식된 그런 결과 값들을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조건 처리를 해서 뭐에 해당한다라고 하면은 그 값들에 해당하는 뭔가 이제 이 꽃은 뭐다라는 그런 이제 설명을 해주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늘 저녁 때까지 또 수업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금요일 날, 그죠? 금요일 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